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윤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번 주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코로나19가 확산이 돼서 우리가 등교 수업을 잠시 미루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말고사 2차 고사도 끝나고 성적 확인이 다 끝났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중에서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부분은 인문사, 부와 행복의 관계에 대한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는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이제 고3 여름방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남았고 또 조금 늘어지기도 했고 1학기 내신 성적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렇게 긴장감이 많이 풀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자극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 수능까지 그리고 2학기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많은 거야. 그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움직임 다르고 발걸음 다르고 행동 다르고 생각 다르고 눈빛 다르고 다 달라요. 그 순간인데 그 순간이 모여봐야 얼마나 큰지. 내가 왜 공부하다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느긋한 사람들이 보여요. 꼴보기 싫어요 진짜. 학교 갔다 오니까 힘들지? 근데 우리는 항상 힘들어요. 아닌 때 있어요? 토요일 아침에 힘들죠? 일요일 아침에 힘들죠? 일요일 저녁에는 끝나니까 힘들죠? 점심때는 밥 먹어서 힘들죠? 다 힘들어. 아니 제가 다 원래 힘들다고. 진짜로 항상 공부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항상 힘들어.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 어차피 내 인생은 항상 힘들어. 그러면 바꿔 생각해봐. 항상 힘들다는 얘기는 반대로 항상 안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러냐? 그잖아. 어차피 한 끗 차이거든. 이 시간 어차피 지나가. 정신 차리고 어차피 나만 힘든 거 아니야. 그 다행 아니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넌 안 될 거야, 그거가 오바야, 야, 무리야 라고 해도 적어도 자기 혼자만큼은 자기를 믿어줘야지 뭐라도 바꾸고 기적이 생기고 하는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그 기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 포기하는 거야.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누가 이뤄줘. 남들이 다 안 된다 그래도 자기라도 믿어야 가능성이 1이라도 남아있는 건데 내가 포기하면 그럼 그냥 끝나는 거야. 이제 내 인생에서 절대로 나는 진짜 그 대학에 갈 수가 없고 그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그 돈을 벌 수가 없게 돼버린다. 스스로 한계 짓는 순간 자기는 이제 그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잖아. 아니다. 그들만의 경쟁 사회예요. 잘 생각해봐. 전 국민이 누구나 거쳐간다는 이 통과 의례 같은 수능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러분 반에 몇 명 있었어. 그게 세상이야. 세상의 압축. 대부분은 처음부터 포기해요. 대부분 다 처음부터 포기해요. 그래서 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예요. 이 세상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의 리그예요. 금수저만의 리그 웃기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기가 싫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의 부족함을 탓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무슨 금수저의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할 뿐입니다. 자, 어때요? 자극이 좀 되셨나요? 그래요. 자, 이제 교과서 보면서 우리 수능 특강 보면서 다음 지문에 대한 학습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교과서 수능 특강 73쪽에 있는 인문예술사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73쪽, 74쪽, 그리고 75쪽, 76쪽에 있는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수능 특강과 관련해서 이번 그 지문 해설은요, 선생님이 좀 더 유명한 강사분을 초빙을 해왔습니다. 우리 EBS에 보면은요, EBS
강의 중에서 2022 수능특강 사용설명서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특강 강의도 있고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강의도 있는데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독서 부문에 그 6강에 보면은 인문예술 3, 4, 5가 같이 나와 있는 강의가 있는데 여기 내용 중에서 선생님이 먼저 인문예술 4와 관련된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볼 지문에 대해서 요약 정리한 내용을 먼저 이 김철회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자, 다음 세트 뭡니까? 부와 행복의 관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와 행복의 관계에서 또 여러분이 읽기 연습을 통해서 사고 능력을 기르는데 좋은 부분,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능 연계에 대비해서 포인트로 딱 짚어서 반드시 좀 봐야 할 부분 여기 제시했습니다. 이 3문단 그리고 4문단 그리고 5문단까지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애덤 스미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일단 애덤 스미스는요, 앞에 1, 2문단을 보면 최저 수준이라는 것을 좀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런 소득이 있어야 돼요. 좀 너무 소득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굉장히 애덤 스미스는 살기 힘들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연약한 사람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죠.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으면요, 그거는 이 사람이 어떤 사용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념을 지닌 말이에요. 나 개념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이 파악을 해줘야 되겠는데, 대상이 어때요? 하나가 아니라 둘. 그러면 대비되는 짝으로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들을 잘 주목을 해줬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면 다음 그림을 살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가로축 부의 크기, 네, 부의 크기, 세로축 행복의 크기, 행복. 그 다음에 이때 점 C에 대응하는 부의 수준. 자, 점 C에 대응하는 여기 부의 수준입니다. 부의 수준이 있는데 그 사회에서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최저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가 요 최저 수준 이상이어야지 된다라고 이제 그 애덤 스미스가 주장을 하는데,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점 A부터 점 B까지는 부의 크기가 최저 수준인 점 C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여기가 최저 수준입니다. 그럼 A부터 B까지는 요 구간이니까 이 구간은 최저 수준에 못 미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최저 수준에 못 미치는 구간과 관련해서 이 문단에서 여러분이 주목했어야 될 말은, 애덤 스미스는요, 최저 수준에 그렇게 부가 못 미치면, 자, 이 문단에 우리 교재를 두 번째 줄 봐요. 사람은 비참한 상황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최저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 경멸, 무시받는다. 그 경멸, 무시, 그거를 애덤 스미스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상황, 경멸, 무시받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꺾은선 그래프 ABCD와 관련해서 이걸 이제 지혜로운 사람과 연결짓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 이렇게 이제 연결된다는 건데, 특히 이 CD를 잘 봐야 되죠. CD를 잘 봐야 되겠는데, 부와 행복의 관계, 꺾은선 그래프 ABCE. 자, 이 ABCE 같은 경우에는 자, ABC, 자, E, 자, 이 차이입니다. 특히 여기 CD와 그 다음에 CE의 이 차이, 요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잘 주목을 해주면 되는데, 다음 볼게요.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연약한 사람은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은 후에도, 즉 C에 이른 겁니다. 그래프에서 C에 이른 후에도 부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대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래프에서 이제 뭐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선분 C2랑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부를 쌓음으로써 생활의 쾌적함이 향상되는 동시에 칭찬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분 C2, 이게 증가 형태잖아요. 근데 애덤 스미스는 실제로 근데 자, Y축이 뭡니까? 행복의 크기입니다. 그렇게 부가 증대된다고 해서 행복이 계속 커지냐? 그렇지 않다라고 애덤 스미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호화스러운 식사, 아름다운 우버, 훌륭한 저택 이렇게 실제로 가져보면
그게 나중에 오히려 번거롭다, 뭐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이처럼 큰 부를 획득한다 한들 실제로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실제, 자,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죠. 부와 행복의 관계는 지혜로운 사람의 예상과 같이 선분 CD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애덤 스미스의 견해정 관련해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글은 애덤 스미스의 견해정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짚어야 되고요. 그리고 C2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연약한 사람의 환상이다. 즉,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 그리고 이제 여기가 부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가 증가할수록, 즉 부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행복도가 커진다. 부가 증가할수록 행복도 커진다라는 건 환상이다. 연약한 사람의 환상. 그렇게 이제 애덤 스미스가 생각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최저 수준을 넘는 부의 증가가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래프에서 찾으면 이건 바로 선분 뭡니까? 선분 CD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더라도 최저 수준을 밑도는 부밖에 얻을 수 없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요 경우는 선분 A, B랑 관련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행복의 수준은 지극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최저 수준의 부에 못 미치면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제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다는 걸 유의해야 할 것이고, 점 A부터 B까지의 부랑 그 다음에 점 C 이상의 부에서 느끼는 행복의 차이. 네, 이 둘의 행복의 차이가 크죠. 행복의 차이가 큽니다. 그거는 이제 뭘로 나타내는 거냐? 선분 BC 요 수직으로 딱 그 차이 있는 거. 이 선분 BC가 바로 이제 그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 요거 주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에서 이 현자와 관련하여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출제 포인트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부와 행복의 관계는 그래프 SCD가 될 것이다 라는 걸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자는 왜 SCD죠? 자, S가 여기고, 자, C고, 그 다음에 D란 말이에요. 현자, 여기 이 부분에 주목할, SC 부분 주목해야죠. 여기 지금 부가 요 C라는 최저 수준, 이런 최저 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행복의 크기가 최저 수준 이상일 때랑 다르지 않아요. 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여기 이제 제시되어 있는 부분. 현자는 모든 상황을 동등하게 보고, 현자의 특징, 동등하게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동심을 유지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 수준의 부에 미치든, 아니면 최저 수준의 부에 못 미치든, 아니면 최저 수준의 부 이상의 그런 부를 획득했든 간에 행복의 크기는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네, 지혜로운 사람 최저 수준의 부에 못 미치면 비참한 상황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은 경멸과 무시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동요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저 수준의 그런 미치는 것, 최저 수준에 도달하는 것, 그런 걸 애덤 스미스는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애덤 스미스의 견해 입장 우리가 확인했고요. 다음 교재 78쪽입니다. 78쪽에 이것만은 꼭 익히자. 거기 핵심 개념을 좀 짚어보면요, 지혜로운 사람과 연약한 사람의 차이점 글을 통해서 파악했죠. 여기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머리로 되뇌어 봅시다. 애덤 스미스의 견해장 파악하는 것인데요, 일단 요 내용을 여러분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는 존재,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최저 수준의 부에 못 미쳤을 때 경멸과 무시를 당한다. 그 비참한 상황에 빠진다라는 건데요. 그 경멸과 무시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견디기 힘든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가 생각하기에는. 왜냐? 인간은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정받기를 바라는데 인정을 못 받는다? 경멸 무시받는다? 견디기 힘든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주목하고 하면 좋을 것이,
요 세상의 평가, 공평한 관찰자의 평가라는 겁니다. 애덤 스미스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연계되어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지점에 대해서 지문, 새로운 정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공평한 관찰자, 어떤 존재냐?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자신과 타인의 행위를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가상의 존재인데요. 이런 가상의 존재 마음속에 있다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공평한 관찰자와 관련해서 이 애덤 스미스가 이제 강조한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세상의 평가, 이런 세상의 평가,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좌우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존재는 연약한 사람.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공평한 관찰자의 평가.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보다 이런 공평한 관찰자의 평가를 중시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이제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다라는 것. 자, 이것만 꼭 이 핵심 개념도 결국은 독해 방법을 여기다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비되는 짝을 찾는 것. 그게 중요했고요. 만점 구조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행복의 관계, 문항 2, 3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요. 결국 이 글에서의 핵심은 연약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현자, 이것들을 이제 부와 행복의 관계와 관련하여 구별하는 것이 이제 중요했습니다. 연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저 수준을 밑도는 부의 상태에서는 당연히 비참한 상황에 빠지죠. 그리고 비참한 상황에 빠져가지고 자, 무엇 때문에 행복의 수준이 이제 지극히 낮으냐? 애덤 스미스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경멸과 무시예요. 왜냐?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길 바라는 존재인데 이렇게 경멸과 무시받는 거 굉장히 그럼 큰 문제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경멸과 무시. 지혜로운 사람도 똑같습니다. 최저 수준을 밑도는 그런 부의 상황, 비참한 상황에서는 경멸과 무시 때문에 행복의 수준이 지극히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본 그 그래프에서 선분 AB, 그 AB 부분이 다 여기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저 수준 이상의 부와 관련하여 부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여기 연약한 사람은 증대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부의 증가가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현자는 늘 언제나 뭘 유지하기 때문에 부동심, 이 부동심 유지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행복의 수준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든 아니면 최저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든 다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문에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 지점에 이제 여러분이 특히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하면 시험 볼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김철애 선생님의 강의 잘 들으셨죠? 자, 강의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재 읽으면서 내용 반드시 독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독해 과정 필요하고요. 자,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부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글이고요. 이 글의 내용은 애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밝힌 부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인간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최저 수준의 부가 필요하지만 그 후에도 부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대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의 환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과 달리 지혜로운 사람은 최저 수준을 넘는 부의 증가가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도 최저 수준을 밑도는 빈곤 상태에서는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무시를 받는 것 때문에 동요하게 된다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빈곤 문제는 그가 속한 사회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경제 발전은 사회 전체적으로나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글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 글의 주제는 부와 행복의 관계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견해를 전달하고 있는 글이고요. 구성은 1문단부터 6문단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1문단부터 6문단까지로 되어 있고요. 1문단의 중심 내용은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필요한 부의 수준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문단에서는 부와 행복의 관계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견해를 나타내는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의 그 부와 행복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문단에서는 연약한 사람이 예상하는 부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문단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예상하는 부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문단에서는 개인의 빈곤 문제와 관련된 경제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윗글에 나타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그랬어요. 자,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바르게 이해한 것. 정답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꼼꼼하게 답지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1번의 답은 바로 4번입니다.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은 불편한 생활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무시 때문에 비참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수준의 부를 얻기까지는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요. 그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은 이후에는 우리 보통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만족할 만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여기서 기억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이 세로축은 행복과 관련된 행복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부입니다. 즉 부와 행복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네요. A, B, C, D, E, S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 연약한 사람과 현자가 점시 이상의 부에서 예상하는 행복의 크기의 차이가 없을 거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연약한 사람은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면 A, B, C, E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현자는 어떤 그래프냐면 S, C, D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인데요. 자, 그래서 그 현자 같은 경우는 부가 가난하나 아니면은 돈이 많으나 차이 없이 늘 항상 같은 정도의 행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최저 수준의 도달하지 못하는 부에 있을 때는 당연히 행복하지 못하고 비참함을 느끼겠죠. 그러다가 최소 수준의 부에 해당하면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은 자기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반면에 그 최저 수준의 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가 증가한다면 부가 증가하는 만큼 행복의 크기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믿는다는 거였죠. 믿는다는 거였는데 애덤 스미스는 지금 이 믿음 자체가 잘못된 허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복의 차이가 없을 거다, 예상하는 행복의 차이가 없을 거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보기를 볼까요? 굶주림에 지쳐 마을을 떠돌던 가는 가장 부유해 보이는 집에 들어가 음식을 청했다. 가난을 극복하고 사업가로 성공한 집주인 B는 젊었을 때의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가에게 많은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거실에 값비싼 보석이 놓여있는 것을 본 가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양심의 꺼리낌 없이 보석을 훔쳐 달아났다. 이때 가를 목격한 부유한 상인 다는 보상금을 바라며 가를 붙잡아 나에게 데려갔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어 가에게 주었다. 이후 삶의 태도가
바뀐 가는 열심히 일해 돈을 벌기 시작했으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며 살았다. 자, 이 보기와 관련해서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선지를 찾는 겁니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가는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태도가 바뀌었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윗글에 따를 때 경제 발전에 대해 니은과 같이 판단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니은은 뭐였냐면요. 경제 발전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판단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2번입니다. 빈곤 상태를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5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이러한 기만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선생님, 애덤 스미스는 지혜로운 사람과 연약한 사람의 대비를 통해 부와 행복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다음 글을 살펴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를 기만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인류의 근면성을 일깨워주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기만이다. 맨 처음에 인류를 고무시켜 땅을 경작하게 하고 집을 짓게 하고 도시와 국가를 건설하게 하고 과학과 기술을 발명, 개량하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과학과 기술의 발명, 개량은 인간의 생활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으며 지구의 전 표면을 변화시켰고 자연 그대로의 거친 산림을 쾌적하고 비옥한 평원으로 바꾸었다. 토지는 이러한 인류의 노동에 의해 그 자연적 비옥도가 배가 되었고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때 이러한 기만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은 후에도 부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대된다고 예상을 하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겠죠. 자, 6번.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 중 그 형성 과정이 A와 유사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A는 뭐였냐면요. 부동심이었습니다. 부동심. 자, 보기를 볼까요? 학생, 부동심은 부동과 심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인가요? 아니면 불과 동심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인가요? 선생님, 부동심에서 불이 부정하고 있는 것이 동인지 동심인지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의미상 불이 동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이 단어는 불과 동이 결합한 후에 부동과 심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동심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동과 심이 결합한 후에 불과 동심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심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동이 먼저 결합하고 나서 심이 결합한 상태로 봐야 되겠죠.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니까 심이 나중에 결합한 것으로 보고 다음 예문들, 답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자리가 불충분하다 했을 때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일반 소금물은 물에 타 불순물을 가라앉힌 후 사용한다. 불순한 물체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발표자의 발음이 부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번 수정안도 불만족,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